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입니다. 5월 9일 뜻하지 않은 일일 브리핑 하게 되었네요. 규제를 그따구로 풀면 어쩌라고. 매도 천국, 매수 지옥. 누구는 9억짜리를 10억에 사고 누구는 13.3억짜리를 10.5억에 사고 순간순간의 판단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다가옵니다. 자, 요건 뉴스에 나온 내용 일부 가지고 와봤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 혜택 플러스 양도세 중과되는 부분의 혜택까지 이게 같이 엮여버리면은 뭐 3주택자 이상 그 다음에 양도차익 뭐 수억 이상 걸리면은 최고 80% 이상까지 이 양도 차익을 토해내야 될 판인데 이거 굉장히 많이 사라져요.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매도자 천국. 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다주택자 요거는 한 가지 또 좋은 점은 또 생겼어요. 보니까 주택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 거주기간 계산 다주택자 요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1 플러스 1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택 한 개 팔았어요. 팔고 나면 이거 다시 리셋돼가지고 리셋돼서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 비과세를 받는 이런 게 적용되는 규칙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해야 되나 신의 악수라고 해야 되나 요 부분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이거 엄청난 인심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2년을 딱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임대를 하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애매하게 해놨어요. 3년이면은 전세를 한 바퀴 돌리든지 월세를 한 바퀴 돌리든지 무슨 수가 나요. 근데 이 2년은 정말 애매한 기간입니다. 이 보유자들은 아실 거예요. 2년 딱딱 맞춰가지고 칼같이 처분해서 일시적 2주택 혜택 보는 거, 요거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 다음, 그리고 매수 관련해서, 제가 순간 잠깐 멍 때렸네요. 이 매수 관련해서, 이 뭔가 사람들이 사고는 싶은데, 이 취득세 이게 짜증나요, 취득세. 남들보다 거의 한 10%는 웃돈을 주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거 사고는 싶은데, 다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게 생각보다 취득세 부분이 커요. 그리고 뭐 기존주택, 뭐 처분도 새로 대출을 더 늘린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도 걸려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이번 대책을 내놓는 게 보니까 요 부분이 가장 포인트 같았어요. 어차피 양도세 중과 뭐 일시 배제는 뭐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매도자를 위한 대책인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대책인가? 이것이 정말 애매한 것이 중간에 좀 생뚱맞게 튀어나오긴 했더라고요. 자, 오늘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주에 방송을 할 때 이 부분을 빠뜨렸어요. 매매 거래량이 지난 토요일에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국토부 그 실거래가 올리는 분이 뭐 근무하는 날도 아니었을 테고 아무튼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던 관계로 나왔었는데요. 제가 지난 방송 잠깐 캡처했는데 매매가 이틀치 거래 매매가 60건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매매 건수가 62건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중에 신고가는 4건이었어요. 하루에 한 31건 거래되었는 것이니까 거래 많지는 않았어요. 우리 38이라는 숫자 익숙하시죠? 20대의 숫자 나오면은 또다시 공포를 느낍니다. 거래량에서. 자, 신고가 부분 가지고 와봤는데요. 직거래 조금 살짝 냄새가 납니다. 직거래의 대형평형 무슨 공식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요. 범호 풀비채 요거 10억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나머지 신고가 2건 보시면 가격 별로 의미 없는 거 보이시죠? 자, 범호 만촌동 만촌 우방타운 2단지를 보시면은 중개거래예요. 근데 이게 최고 5자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4자를 건너뛰고 3자로 내려왔다는 거. 39,500. 그 다음 또 하나는 범어동 센트럴 프로죠. 범어 센트럴 프로죠. 요거 13억 3천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10억 5천에 거래가 되었어요. 전세가 최고 전세가 보면 보통 전세가가 매매가율 대비 한 50% 정도 형성되는 곳인데 이제 어느 순간 70%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 전세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수반되어서 나타날 것 같아요. 그 38층 중개 거래 이렇게 명확하게 딱 나타났어요. 뭐 가족 간의 거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가족 간에 할 일 없어가지고 이 복비 이것도 얼마나 나가나요 이거? 복비 이거 수천만 원 돈, 한 2천만 원 돈 나가나요? 2천만 원 가까이 되나요? 이거 뭐 하려고 가족끼리 중개 거래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가족 간에 뭐 없을 수는 그럴 수도 그렇진 않지 싶어요. 아무튼 범업 풀비채 10억짜리가 11억에 거래되는 현상. 9억짜리가 1억 올라서 10억 거래되는 거. 똑같은 10억이라는 돈을 들고 있었는데 과연 어느 물건을 사는 게 옳았을까? 요거는 보니까 학군에 조금 더 근접해 있고 요거는 더 새 아파트고 범은 내거리에 있는 조금 더 새 아파트고 이런 차이점은 있던데 어쨌든 순간순간의 판단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사고 팔고 그 예술적인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물건을 어떤 가격에 사는지 더 중요해지는 시점으로 보여지네요. 건당 거래대금 살짝 반등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조금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3억 미만 거래 비율 이게 막 던지는 형태로 나타나요. 제가 조사를 한 이후로 끊임없이 올라가기만 했었거든요. 3억 미만 싼 건 아파트 거래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이 실수요자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3억에서 한 5억짜리 사이 아파트들 있죠. 한 4억 5억 이렇게 과거에 6억을 넘어갔던 아파트들이 4억 후반에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대한 매매 수요가 좀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3억에서 4억 요때가 특히 많이 늘어나네요. 보니까 3억에서 4억짜리 여기 보면 그전에 보면 파란색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요 이전에 보시면은 근래에 떨어졌을 때 보면 파란색 생각보다 3억에서 5억짜리 사이 거래가 생각보다 좀 늘어났다. 아니면 영산 1억짜리 이런 거 별로 큰 변화가 없고요. 요 부분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 실수요자들도 조금 더 접근하는 것 같다. 야 이제 벌써 기회가 왔나? 여러분들 벌써 기회가 왔다고 느껴지시나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과 금리의 향방을 끊임없이 추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무튼 뭔가 거래량도 살아나고 가격도 살아나고 그렇지만 크게 반등한 것은 아니라서 아직 의미 있게 보이지는 않고 이 시장이 이제 조금 더 급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분양권 거래량 6건 중에서 신고가는 0건 있었어요. 가격대를 보시면은, 어떤, 마이너스 P는 생각도 안 했던 지역에 마이너스 P가 막 등장하기도 하던데, 이 분양권 요 가격 매매 거래되는 가격들 보시면, 정말 손에 몇천, 한 2, 3천 들겠나? 요런 생각이 들 정도. 교대역 하늘채 뉴센터원, 이거, 경쟁률도 어마무시했어요. 7억 4채고 7억 4천까지 거래되던 것이 5억 4천. 저는 이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는 지인이 조기 사서 들어갈 거라고 6억대 밑으로만 와도 저거 사야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거 사보시겠어요? 하면서 싼 것 좀 거래되고 있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더 있다가 네 시청 감사합니다.